축구 종주국 잉글랜드에는 웨인 루니라는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특출날 것 없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한때 잉글랜드 축구팀 부동의 에이스였죠. 한때 그는 박지성, 호날두와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그는 10년도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박지성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18일 영국 더 타임즈에는 웨인 루니의 칼럼이 게재됩니다. 절구통 드리블과 맨시티전에서 성공시킨 오버헤드킥 등등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는 호날두만큼이나 화려했던 선수였죠. 그러나 잉글랜드 대표팀의 에이스였던 만큼 루니는 개인 플레이에 능할 것 같은 선수이지만 그는 상대방의 장점을 살려주는 이타적인 플레이로 호날두의 파괴력을 돋보이게 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럼에서 2010년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의 일화를 소개하며 박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였던 피를로를 완벽히 봉쇄하며 팀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박지성은 맨유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선수라고 말했죠. 이날 펼쳐진 경기에서 피를로는 정말로 고생을 했던 듯합니다. 피를로는 마지막 은퇴 경기를 치르기 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한 기자는 당신은 지금까지 수준 높은 많은 선수들을 만나왔다. 그 중에서 분야별 최고의 선수를 꼽아달라고 부탁했고 잠시 망설이던 피를로는 5명의 선수를 꼽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수는 호나우지뉴, 최고의 선수는 메시, 최고의 동료는 가투소, 최고의 수비수는 네스타, 그리고 가장 번거로웠던 선수는 박지성이었다고 말이죠. 이 당시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사리 16강전에 진출한 맨유는 호나우지뉴, 베컴, 피를로라는 어마어마한 스쿼드를 자랑하는 AC밀란을 상대하게 됩니다. 1차전을 위한 훈련에 앞서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에게 딱 한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공을 만질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피를로만 집중 마크하라는 말을 박지성은 집요하리만치 지시만 따랐습니다. 중원의 마법사라 불리는 피를로는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패스를 받을 때나 패스를 뿌릴 때나 항상 그에게 모기처럼 다가오는 박지성 때문에 단 한 번도 마음먹은 대로 패스를 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를로의 잦은 패스 실수로 인해 중원이 부진하자 AC밀란은 맥을 추지 못하고 맨유에게 3대2로 패배하게 되죠. 그날 1차전 경기에서 루니는 역전골과 쐐기골을 박아 넣으면서 승리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펼쳐진 2차전에서 박지성은 캐릭의 경고 누적으로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게 되고 1차전과 마찬가지로 그는 딱 한 놈만 맡았습니다. 피를로죠. 그날 경기에서도 박지성은 집요하리만치 피를로를 봉쇄했고 그는 그의 장기인 전진 패스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고 공을 뒤로만 돌렸습니다. 피를로가 경기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자 AC밀란은 박지성을 막기 위해 세도로프를 교체 투입하는 강수를 두지만 박지성은 피를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쫓아내면 달라붙고 쫓아내면 달라붙는 모기처럼 피를로의 숨통을 조여가더니 어느 순간에 골까지 기록합니다. 수비만 하는 줄 알았던 박지성이 골까지 기록해버리니 AC밀란은 정신도 못 차리고 패배의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날 맨유는 루니의 멀티골과 박지성의 골까지 더해 총 4골을 몰아치며 AC밀란에게 4대0 패배를 안겼고 결국 맨유는 8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1년 전 호날두라는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맨유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호나우딩뇨, 베컴, 피를로, 가투소와 같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활약하던 AC밀란을 상대로 맨유는 1, 2차전 통틀어 7대2라는 비정상적인 점수로 승리하면서 당당히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까지 진출한 맨유는 바르셀로나에게 아쉽게 패배해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이 16강전은 박지성의 가치를 확실하게 높여준 계기가 됐습니다. 16강전 이후 전 세계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피를로를 완벽하게 봉쇄한 박지성에게 집중됐고 아시아 출신의 선수가 전 세계 최고 플레이메이커를 완벽하게 봉쇄했다는 사실은 축구 변방국의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죠. 웨인 루니는 16강전에서 총 4골을 터뜨리며 MVP급 활약을 펼쳤음에도 그날 그 경기에서 박지성이 피를로를 막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지성의 헌신적인 플레이를 극찬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칼럼에서 박지성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처럼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의 더 라스트 댄스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한 적이 있었던 만큼 흥미로웠죠. 이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농구계의 슈퍼스타인 조던이 팀 플레이어가 되는 과정을 주목한 부분이었습니다. 조던은 혼자서는 그가 목표로 하는 우승에 다가설 수 없고 오직 팀만이 그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당신은 또 스카피 피펜과 같이 헌신적인 선수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됐을 겁니다. 라스트 댄스는 제 선수 경력에 대해 되돌아보게 해줬습니다. 당신이 만약 12살짜리 소년에게 호날두에 관해 물어본다면 소년은 즉시 호날두는 맨유의 엄청나게 훌륭한 선수였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말이 안 될 정도로 당연한 소리죠. 그러나 만약 당신이 박지성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박지성이 누구일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성과 함께했던 동료들이라면 그가 맨유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팀에 가져다 준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팀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팀이야말로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칼럼이 기고되고 6개월 후 루니는 잉글랜드 2부 팀 더비 카운티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으로 선수들을 지도하며 박지성의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깨달은 것인지 또 그를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풋볼토크는 감독이 된 웨인 루니의 발언을 SNS에 게재했는데 루니는 여전히 박지성에 대해 저평가된 선수라면서 맨유에서 호날두만큼이나 중요했던 선수가 바로 박지성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독이 되고 나니 박지성의 대단함이 새삼 느껴진 듯 합니다. 한때 박지성의 팀 동료였던 호날두 역시 박지성과 함께하는 경기는 항상 즐겁다면서 하루 종일이라도 경기장을 뛰어다닐 것 같은 그는 전기맨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사실 박지성 선수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어떤 감독, 어떤 선수라도 그에 대한 평가는 일관적입니다. 몇몇 발언만 살펴볼까요? 나는 박지성을 챔피언스리그와 월드컵에서 마주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한국 대표팀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다. 그는 완벽하다. 는 리오넬 메시나 지성은 어느 경기에서든 큰 영향력을 미친다. 또 에너지가 넘치며 현명하고 눈에 띄는 플레이를 한다. 박지성이 질주하기 시작하면 상대는 어찌해야 할 줄을 몰라 당황한다. 는 웨인 루니의 평가가 있었고 그를 지도했던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은 팀을 위한 헌신을 알고 축구 지능이 매우 뛰어나 축구 선수로서 훌륭하다. 그는 결코 우리가 패배하도록 놓아두지 않는다고 말했죠. 또한 2002 월드컵 이후 자신이 이끌던 아인토벤으로 데려간 거스 히딩크 감독은 무슨 표현이 필요하겠는가? 박지성은 내가 발굴한 최고의 선수다라고도 말했죠. 그런데 얼마 전 일본 언론은 다짜고짜 카가와 신지를 소환해 정신승리를 만끽했습니다. 한때 맨유에서 활약하며 일본을 대표했던 카가와 신지를 내세우면서 2013년 3월 2일 8년 전 일본과 아시아 축구의 기념비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맨유 소속이던 카가와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 해트트릭을 달성한 날이라면서 아시아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해트트릭은 일본의 카가와 신지가 달성했다고 강조했죠. 일본 풋볼 채널은 카가와는 현 리버풀을 이끄는 위르겐 클롭 감독의 눈에 들어 도르트문트의 에이스로 활약하다 2012년 퍼거슨 감독의 권유를 받아들여 맨유에 입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막전 2경기만에 골을 기록하는 등 시작은 나쁘지 않았으나 무릎 부상으로 2개월 이탈한 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노리치 시티전에 출전한 그는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해당 매체는 EPL에서 카가와 이후로 해트트릭을 달성한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다. 이번 시즌 사우스햄프턴을 상대로 4골을 기록해 손흥민이 2등이 됐다. 카가와는 첫 성취자로 영원히 그 이름을 남기게 됐다면서 어렵사리 정신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사실 카가와 선수의 맨유 경력은 박지성 선수처럼 화려하지 못합니다. 박지성과 카가와는 모두 퍼거슨 감독의 제안을 받아 맨유를 입단했지만 두 선수의 활약과 영향력은 전혀 다른 수준이죠. 카가와는 2012년 도르트문트에서 활약하다 맨유를 이적했다가 큰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2014년 다시 도르트문트로 복귀했습니다. 56경기 6골에 그쳤죠. 하지만 박지성 선수는 세계 최고 선수들이 질비하다는 맨유에서 그것도 호날두와 루니, 긱스, 스콜스 등 최정예 선수들이 활약하던 당시를 포함해 무려 7년 동안 205경기에 출전해 27골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존경을 받으며 경력의 하이라이트를 자랑했으며 이미 은퇴했음에도 여전히 그와 함께했던 선수들은 박지성의 헌신이야말로 맨유 전성기를 이끌었다며 극찬하고 있죠. 사실 카가와 선수와 박지성 선수를 비교하는 것 자체로 말도 안 되는 비교이기도 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활약할 때 많은 한국인들은 그가 경기에 나오지 않을 때마다 온갖 조롱 섞인 말들로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롱과는 달리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을 굉장히 중요한 경기마다 빼놓지 않고 투입했죠. 그가 팀에 어떤 활약을 펼칠지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가 맨유로 오게 된 계기도 아인토벤 시절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의 활약 덕분이었는데요. 올림피크 리옹과 맞붙은 경기에서 퍼거슨 감독은 에시앙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지만 그 경기에서 난생 처음 보는 동양인 선수 박지성만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영국 사냥개로 유명한 코커스페니엘처럼 지치지 않고 경기장을 휘젓는 그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매료된 그는 직접 전화를 걸어 이적을 권유했는데요. 그의 능력을 한눈에 알아본 퍼거슨은 중요한 경기마다 박지성을 중용했지만 여전히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 경기에 그를 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유가 우승했던 2007 시즌 박지성은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4강전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그는 바르셀로나를 완벽히 지워버리면서 호날두, 루니까지 제치고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으며 결승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첼시와의 결승전에서 박지성은 벤치도 아닌 관중석에서 관람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했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했을지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됩니다만 이 때문에 퍼거슨 감독은 여전히 박지성 선수에게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팀 승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4강전까지 엄청난 희생을 치른 박지성에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뛰는 영광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축구 경기는 11명의 선수가 만들어가는 종합예술입니다. 한 선수가 특출나게 뛰어나도 11명의 상대팀을 전부 이겨낼 수 없습니다. 11명이 골고루 뛰어줄 때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죠. 하지만 이 11명 중에는 남들보다 더 뛰는 선수, 남들이 심장이 터질 듯이 힘들어 숨을 고를 때 한 걸음이라도 더 뛰는 희생을 감수하는 선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선수가 있을 때 감독은 마음 놓고 임무를 부여할 수 있죠. 이런 선수가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외부에서는 그저 그런 평범한 선수일지 몰라도 그와 함께 뛴 선수들 그리고 그를 지휘한 감독은 알고 있죠. 박지성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를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